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신년 보도 특집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밝힌 노무현 상임 고문을 모시고 정치적 비전과 정책 전망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6대 대통령 선거는 21세기 들어서 첫 번째 치르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청사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고문께서 느끼시는 16대 대선의 의의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이제 중요한 선거이죠. 4년 전 이제 국민의 정부가 정권 교체로 들어서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민주 개혁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세계 인류 경제 강국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정부의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시대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남북 대화, 남북 교류를 통한 21세기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의 아시아 중심 국가, 이것이 이제 한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이대로 순조롭게 발전되고 완성돼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되돌아갈 거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16대 대통령 선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 고문께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경선 참여를 이미 밝히셨는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야의 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장점이나 강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 자랑을 한다는 게 아주 쑥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굳이 내세운다면 제가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온 정치인이다. 그리고 동서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또는 안보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 또는 원칙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술과 지식 이런 것은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여러 측면에서 신뢰가 상실되어 있고 원칙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낭비와 손실이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온 정치인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난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수년의 정치를 하는 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이런 그 정치 행위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남 사람이지만 90년 3당 통합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호남을 따로 고립시키는 구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민주당에 합류해가지고 그때부터 호남의 정치인들과 또는 호남의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마침 어떻게 제가 수도권에도 상당한 정치적 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영남과 호남에 골고루 지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우리 민주당이 이제 전국적 정당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있다. 이것이 저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노 고문께서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약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목에 힘을 조금 더 주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말을 너무 솔직히 하지 말아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노고문께서는 최근 들어 링컨 대통령의 이미지를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셨죠. 노고문께서 느끼시기에 링컨 대통령의 삶과 본인의 삶에 어떤 연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링컨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덕을 조금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을 낸 것이 꼭 그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덕만 보겠다고 낸 것은 아닙니다. 항상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김구 선생을 얘기했는데, 김구 선생은 이 정치적으로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의 위인전에 나오는 모든 그 훌륭한 분들이 다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이, 옳고 성공하신 분이 있어야 우리가 본받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심하던 중에 이제 생각이 미친 분이 바로 이제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의 의미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내세우더라도 정의로운 주장을 가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성공한 정치 지도자. 그런 점에서 링컨 대통령이 각별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그 링컨 대통령이 나라의 분열을 막고 말하자면 통합을 실현한 지도자다. 지금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통합의 지도자로서 링컨을 한번 내세워보고 싶었고, 한편 링컨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비판을 받은 때가 있었다. 이런 점도 좀 강조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몇 차례 낙선을 했다가 네. 역경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 역정도 우리 노고문께서 본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지난번 4.13 총선에서 제가 이제 떨어져 버렸거든요, 부산에서. 그러고 나니까 국회의원도 떨어진 사람이 무슨 대통령에 도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가 많이 죽었는데, 링컨의 전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분은 대통령 되기 11년 전부터 4번의 선거에 연달아 패배한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역량 있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성공을 한 것을 보고 저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 연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고문에 대한 지지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분 말고는 제가 제일 높고요. 또 지난번 출마했던 분하고도 비슷하게 따라가 있는 것이 꽤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 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낮은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는 그 있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아직까지 후보로서 국민들한테 널리 인식되지 않은 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내에서는 제가 그 호남에서 지지도가 의외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이 자리에서 조금 불평을 하고 싶네요. 여론조사 얘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상 대결을 합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 이회창 총재와의 간격이 아직 크게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얻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그 95년 지자체 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해가지고 민주당으로 37.6%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아직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후보가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그리고 이해창 총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해창 총재야 수도권과 영남 이외에는 달리 지지가 없거든요. 저는 수도권 그리고 뭐 호남, 충청, 영남까지 골고루 지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지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로 부상하면 이해창 총재를 금방 앞지를 것입니다. 네. 노고문께서는 그동안 영남 지역의 득표력을 갖춘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주의 정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고문께서 영남 후보론을 강조하시는 데 대해서 네. 또 다른 지역주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영남의 표를 받으려고 하면 영남 지역주의, 호남의 표를 받고 싶어 하면 호남 지역주의, 이렇게 말하면 지역주의는 해결이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의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영남의 패권주의였습니다. 영남의 패권주의고 요즘에는 예를 들면 호남은 안 된다라는 식의 그 배타적 지역주의 이런 것이 문제이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도 지지받고 영남에서도 지지받고 또한 서울에서도 지지받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있을 때 이 지역주의가 극복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호남과 서울에서 지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영남의 지지만 받으면 바로 민주당이 탈지역당, 탈호남당이 되고 전국적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민주당의 모자라는 점을 메꿀 수 있는 후보로서 노무현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국 정당을 위한 대안으로서 저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그 영남의 득표력을 지역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 논리로 생긴 약간의 의문, 뭐 그 이상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을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근에 김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영남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반 DJ 정서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네. 노고문께서는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공과 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또는 민주 세력에게 있어서 아주 그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당을 총재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또 설사 당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존경해야 될 민주주의 지도자이지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 전략상 이 지역 저 지역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에서 공천을 받고 싶을 때 또 받을 때까지는 말하자면 뭐 온갖 아첨도 하고 가서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하다 공천 딱 받고 나서는 이제 득표를 위해서 그때까지 자기가 존경한다고 말했던 분들을 돌아서서 비방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또 저 사람의 과오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딱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뭐 인형을 만들어서 뭐 모욕을 준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이제 있게 됐을 때 국민들이 우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존경할 수 있겠는가? 어떻든 이 책임도 함께 인수해 갈 줄 아는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불리한 것까지도 함께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신념과 의리 같은 것이 있어야 저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자산,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가 돼서 뭐 다소 불리한 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차별화를 통해서 뭐 당을 나가란다든지 그런 그 말하자면 의리 없는 일은 안 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동교동 구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노고문께서는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동교동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옛날에 이제 수백 명으로 대의원을 구성해서 전당대회를 할 때, 또 좀 많아져도 수천 명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전당대회 할 때는 동교동의 영향력이 아주 컸죠. 근데 이제 우리 당의 대의원이 10,000명, 이제 15,000명 하다가 이번에는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서 7만 명이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미 이 동교동의 영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 별로 연고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90년 3당 통합 이래로, 3당 통합에 불참한 이래로 계속해서 호남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또 호남 사람들의 어떤 지역적 소외와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흔히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뿌리를 영남에 한번 내려보겠다고 제가 종로 당선이 확실한 지역구까지 버리고 부산 가서 도전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호남과 아무 관계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연고는 아주 두터운 정치인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노고문께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만일 네. 노고문 이외의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노고문의 선택이 어떠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불복을 하고 나가서 따로 후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아예 경선을 미리 하지 않아야죠. 경선을 한 이상 저는 불복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개혁 정책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게이트나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우리 국민의 정부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부정하면 직접 대통령이 수천억씩 만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정해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잘해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기천만 원 이런 수준으로 많이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우리 국민의 요구는 이제 그런 수준도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런 점도 좀 감안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자체를 철저하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강력한 언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어떻든 간에 링컨 책을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어요. 무슨 독재자 이런 얘기도 듣고 정치인 또는 지식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라는 이런 비방까지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쪽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양사방에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도 그야말로 유럽의 평화의 토대를 놓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역시 그분도 수상 재임 시절에 결국 불신임 투표까지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 재임 기간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추후에 다시 평가해 보면 상당히 아주 잘하신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1세기 정치 지형에 대한 전망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삼김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김 시대는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정치 지형이 필요한지 노고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군사 독재로 모든 사회의 변화와 진전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양김이 그야말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철하게 싸워주셨거든요. 정말 훌륭하게 싸워주셨고 그 업적은 영원히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시대를 살아온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권위주의 정치와 또 지역주의의 정치로 지금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또한 그때로 가지만 이 다음 시대는 역시 이제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또 지역주의를 동서 화합의 시대로 다시 열어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힘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여전히 이 과거 훌륭한 그 지도자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참 그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흔히 삼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어떻게 극복하고 화합의 정치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데 한몫들을 좀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후배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크게 한번 나서 주시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